몰카 범죄가 그야말로 기승입니다. 취업용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는 서울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나면 주소를 적으라며 이렇게 앉게 합니다. 그렇게 수백 명에게 몰카를 찍다가 또 적발됐습니다. 집중이 사건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은 청주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발견됐는데 용의자가 부인이라고요? 네, 그리고 부인은 검거가 됐습니다. 이 70대 남성이 2월 초에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배우자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내게 됩니다. 네. 이 남성은 올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눈이 실명돼서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그 버스 번호판마저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니 아마도 이제 좀 돌봐줄 아내를 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광고를 이 아내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다 이 광고를 받고 이 아내는 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남성과 재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동거를 하게 됐고요. 동거를 하고 4월 달에는 혼인신고까지 마쳐서 법률상 부부도 됩니다. 만난 지 2달 정도 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같이 산 지 얼마 안 지나서 여러 가지 이제 불화라든가 뭐 처음에는 이 그 아내가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요. 결국 5월 17일 날 살인에 이르게 됐고 사흘이 지난 후에 며느리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요. 추적해서 10일 만에 범인인 아내가 체포된 사건입니다. 네. 네. 바로 만나 동거를 했고요. 한 2달 지나 결혼했고 혼인신고를 한 거죠. 네네. 네. 20여일 만에 살해한 건데요. 지금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비극적 결말이 나온 겁니까? 아마도 짧은 시간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제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다지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돈 문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다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인 신 씨는 결혼한 자기 처에 개인빚 600만 원까지 갚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용돈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강 씨가 그렇다면 내가 나갈 테니 위자료로 1억 원을 내놓아라 이런 다툼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살인 사건까지 이어진 아내가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을 살해한 네. 사건입니다. 이게 부부끼리도 전속살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존속 관계는 이제 직계 혈족이다 보니까 존속살인은 아니더라도. 부부끼리는 아니군요. 예, 33번의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아내가 이제 범행 직후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 검거하는 데만 10일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네. 경찰에서 검거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10일간 230km를 도주를 하게 됐고요. 네. 도망을 갔을 때 휴대전화나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네. 그 현재 위치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인데요. 네. 굉장히 주도면밀했습니다. 청주를 갔다 증평을 갔다 계산, 음성, 청주, 대전 이런 순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보로 이동한 경우도 많군요. 예, 처음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을 했다가 네. 하루에만 7시간을 걸어서 이동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경위로 사실 추적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또 은행 여자 화장실에서 이제 눈을 붙이고 잠을 자기도 하고 우유 한 팩으로 하루 끼니를 때우는 등의 어떤 도주 경로를 보이기는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시외버스만 3차례를 탔고요. 네. 시내버스는 8차례를 탔습니다. 동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선을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은 검거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잡았습니까? 일단은 경찰에서 CCTV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 네. 동선을 발견했고 일일이 확인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만 1000개 넘게 봤다라는 것이고요. 네. 결국 어디서 잡혔냐면 논산의 한 시장의 식당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던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네. 권경정님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장 체포될 때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체포된 때 사진이지만 앞에 블랙박스 보면 CCTV 보면 이렇게 일일이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지 차를 갖고 않는다면, 이동하지 않으면. 네, 네. 그렇다면 이동하는데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긴 합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지금 가해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또 네. 직업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네. 아주 광범위한 그 CCTV 수거와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구체적인 걸 알 수 없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갈 줄 알고 블랙박스나 네. CCTV를 찾아냅니까? 경찰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네. 평상시 뭐 습성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라든지 것들을 고향이 어디 그렇습니다. 네, 그걸 그런 찾아낸다는 것들을 말씀. 분석을 해서 네. 예, 그런 동선들을 추적을 합니다. 만약에 A라는 피의자가 지금 이 피의자 사건처럼 네. 사례처럼 휴대전화 없이 자기의 차량 없이 네. 예를 들어 삼척으로 숨어들었다. 이러면 경찰은 굉장히 찾기 어려워지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네. 어디까지 이동 동선이 있었고 마지막 최후에 끊어진 동선까지부터 이제 추적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뭐 너무 성급한 결혼 뭐 이런 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 성급한 것보다는 애정에 기초하지 않아서 다시 재혼이라는 황혼 재혼이라는 가정을 꾸렸지만 서로 신뢰하기도 어렵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서로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 이 감정, 이 분노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인 이유까지 갈등이 되면서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비극을 맞이했다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 두 사람이 만난 경위,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통해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현명하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또 몰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사진관에 사과문이 붙었습니다. 문제의 직원을 해고했다. 발단이 지난 2월인데요. 사진관 직원 A씨가 휴대전화로 한 여대생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메일을 적으면은 나중에 사진 원본을 보내준다 그러면은 허리를 구부리고 적잖아요. 적을 때 짧은 치마 입었으면은 뒤에서 보면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때 이 스마트폰 가지고 뒤에서 또 사진 찍을 때 옷 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추행을 했다는 그런 진술도 나왔는데요. 너무 껄렁껄렁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 머리 만져주고 하는데 굳이 자기가 해주고 그리고 되게 좀 별로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가 2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7년 5월 4일부터 18년 2월 2일간에 피해자로 보이는 215명 사진을 확보했죠. 215명 중 75명 특정해서 30명은 피해 진술을 다 받았어요. 이 사진관이 나름 유명한 사진관이어서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찾았는데 학생들은 이제 자신도 모르는 새 혹시 내 사진 유출된 거 아니냐 큰 걱정입니다. 제가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작년인데 정말 굉장히 불쾌하고 나의 얼굴이 어디든지 떠돌아다닐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수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사진관이 4,900,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준다고 네. 해서 반값 이런 광고를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 많은 여성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진을 찍으면 이메일을 적으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보내면 사진 원본을 보내준다라고 했을 때 네. 왜 책상 같은 데서 구부려 쓰다 보면은 사실은 짧은 치마를 입거나 이런 경우에 밑에서 주위가 좀 경계가 느슨한 걸 그러겠죠. 이용해서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신체 부위들을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에 나아가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이제 신체를 좀 만지면서 옷세무새를 가다듬어 준다라는 명목 등으로 추행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런 행위들이 어떤 한 손님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네. 심지어 이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인 신상까지 적어서 이런 사진을 저장을 해서 요번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지금 이 몰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양산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단속과 처벌이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 보면 여러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면 네. 2011년 1월부터 16년 6월까지 1,540건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만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네. 벌금형이 70%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벌금형이다.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나 또는 선고유예는 나오는데 이제 징역은 한 5% 정도가 되고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은 5%. 이제 네. 벌금형조차도 3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아주 좀 뭐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벌이 약하다. 네. 네. 아마 지금 자료를 보면 2016년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 기승이고 또 아무래도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니까 신고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사진사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경찰이 영장 신청했는데 구속영장을 기각됐습니까? 네, 범죄의 어떤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례적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런 범행을 했고 피해자만 하더라도 지금 2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조사된 사람만 30명이라고 한다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이 되면 도망갈 가능성이라든가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봐야 되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일단 유포되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포가 됐다면 왜 인터넷에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지거든요. 단순히 보관만 했었고 여러 가지 증거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량이 낮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1심, 2심 가더라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네. 이 범죄의 중독에서 형량도 낮고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는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 사건을 비교를 홍대 누드 불법 촬영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여성 피의자 같은 경우 구속됐죠. 그거랑 또 비교를 했을 때는 네. 이 불법 촬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더 엄중한 태도를 법원에서 보여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헬스클럽 가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사진을 몰카로 찍었는데 휴대전화로 찍었는데 유포 안 시키고 그냥 제가 갖고 있으려고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촬영은 촬영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어떤 신체의 부위가 네.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었을 때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네. 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그러니까 불법 촬영, 몰래 카메라를 말하는 건데 네. 이거 단순 소지하고 촬영만 하더라도 처벌될 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쉽게 촬영이 되다 보니까 몰카 범죄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여성들은 그만큼 더 불안해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몰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화장실입니다.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을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이렇게 화장지로 막아놨습니다. 휴지로. 네. 구멍이 정말 많이 뚫려 있죠. 남성 화장실하고는 크게 비교가 됩니다. 남성 화장실은 구멍이 없습니다. 촬영하면서 뭐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거 나오니까 괜히 막 이렇게 나사나 이런 거 있으면 훨씬 이렇게 비춰보고 막. SNS에 몰카 이런 거 발견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몰카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막아본다던가 아니면은 실핀이나 뾰족한 것으로 카메라 입장을 깨부수는 방법을 듣긴 들었거든요. 혹시 손 변호사도 이런 일상에서의 여성 이런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왜냐하면은 이 몰래카메라가 너무나 쉽게 많이 유통이 돼서 언제든지 내가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라도 사실은 공감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또 잡기가 어렵다는 점, 유포됐을 때 또 그 확산 속도를 그렇죠. 생각하면 끔찍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애초에 개인의 본인의 동의가 없이 남의 네.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범죄 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몰카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도움받을 방법이 있다고요?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네. 여기서는 일단은 무료로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이 유포됐다면 삭제하는 조치를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상담이나 법률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피해자가 됐고 이런 인터넷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네.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산하군요. 여성가족부 산하니까. 네, 일단 이렇게 더 빨리 유출되기 전에 정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의 사건 권일용 전 경찰청 경정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